327대 12일 밤낮을 준비한 드론 부대가 공중에 뜬 지 40분 만에 전멸했습니다. 단 한 대도 목표물에 닿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린 건 미국도 아니었고 유럽의 첨단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장난감이라 비웃어온 한국의 미사일, 바로 천궁이었습니다. 이것은 2026년 3월 은퇴한 이란 장교가 남긴 고백입니다. 잠깐 상상해 보세요. 축구장 수십 개를 뒤덮을 만큼 거대한 드론대가 도심을 향해 날아옵니다. 현대전에서 이건 사실상 체크메이트입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미사일도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에 상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기술도 무릎을 꿇는다는 게 지금까지의 상식이었습니다. 그 상식이 2026년 3월 1일 밤 두바이 하늘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란이 자랑하던 군집 드론 327기가 한국산 방공 시스템 천궁-II에 의해 글자 그대로 삭제됐습니다. 40분이었습니다. 단 40분 만에 327대가 전멸했습니다. 인류 전쟁사에서 이런 방어 성공률은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작전을 지휘했던 카림 준장은 은퇴 후 이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수량으로 압도하면 무조건 뚫린다고 믿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무기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걸었던 전파방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고 327기가 동시에 접근해도 시스템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천궁이 가진 다중 동시 교전 능력입니다. 보통의 방공 시스템은 목표물 하나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표적 하나를 추적하고 미사일 하나를 발사하고 명중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목표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드론대 공격 앞에서 이 방식은 무의미합니다. 100대가 몰려오면 99대가 뚫리는 구조니까요. 천궁은 다릅니다. 뇌가 수십 개인 것처럼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동시에 요격합니다. 레이더가 드론 하나를 포착하는 순간 이미 다음 드론도 그 다음 드론도 함께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믿었던 포화 전술, 즉 숫자로 압도하는 전략이 천궁 앞에서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이 준비한 전파방해도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천궁에는 주파수 도약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이 특정 주파수를 방해하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주파수를 바꿔버립니다. 방해 신호가 따라오면 또 바꿉니다. 이란의 전파방해 장비가 아무리 강력해도 쫓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카림 준장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수단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너무 오래 무시해왔다고. 그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해하려면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현실은 초라했습니다. 전투기는 미국에서 사왔고 미사일도 미국 라이선스를 받아 조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국방 예산 대부분은 외국 무기 구매에 쓰였고 독자 개발이라는 말은 꿈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국제방산업계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자동차나 반도체 만드는 나라가 무슨 미사일을 개발하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고성능 방공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는데 최소 50년은 걸릴 거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 말을 듣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01년부터 천궁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시험 발사가 실패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레이더 정확도가 기준에 못 미치면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15년이 걸렸습니다.
예산이 초과됐고 일정이 미뤄졌고 회의론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5년 천국-I 실전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지금 두바이 하늘에서 327대의 드론을 막아낸 천국-II입니다. 70년 전 총 한 자루 없이 전쟁을 시작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을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15년의 실패를 견뎌낸 집념의 결과입니다. 두바이의 그 밤 이후 세계 방산 시장이 뒤집혔습니다. 교전이 끝난 다음 날 아침 폴란드 국방부에서 한국 방위사업청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계약에 더해 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도입을 서두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국경을 맞댄 나라입니다. 드론대 공격이 현실적인 위협인 나라입니다. 그들이 두바이에서 본 것은 숫자가 아니라 생존 가능성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독자 도입을 검토하던 미국산 시스템 대신 천국-II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란과 수십 년째 대립 중인 나라가 이란의 드론을 막아낸 시스템을 선택한 겁니다. 이보다 강력한 실증은 없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라크입니다. 이란의 이웃 나라이자 중동 지역의 복잡한 세력. 관계 한가운데 있는 이라크까지 한국 무기 도입 대기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념을 가리지 않고 실전에서 증명된 성능 앞에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도 바뀌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RUSI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드론 전쟁의 새로운 방어 표준을 이해하고 싶다면 한국의 천국-II를 분석하라고요. 40분간의 교전이 한국 방산업계에 40조 원의 수출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현지 관계자들이 계약 이후 가장 놀랐던 것은 천궁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한국 기술진의 태도였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뒤 한국 엔지니어들이 현지에 장기 파견됐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납품하고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현지 군인들과 함께 밤샘 훈련을 했고 아랍에미리트 운용 요원들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다룰 수 있을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기후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조정했고 현지 언어로 된 매뉴얼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무기를 판 게 아니라 신뢰를 팔았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왔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국과 계속 함께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방산이 단순한 수출국을 넘어 안보 파트너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무기의 성능은 경쟁자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쉽게 복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다른 나라의 무기를 빌려 자국 땅을 지켜야 했습니다. 국산 무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유럽의 국경을 방어하고 세계가 드론 전쟁의 해답을 물어보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비웃음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만들었고 예산이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았고 50년이 걸릴 거라는 말을 들었지만 15년 만에 해냈습니다. 천궁은 미사일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은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327대의 드론이 40분 만에 사라진 그 두바이의 밤하늘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하늘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자부심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습니다.